살아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년. 물병자리. 가니메데 이야기. 옛날 트로이 나라를 세운 트로스 왕에게는 가니메데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니메데는 이다산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그의 아름다움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늘 높은 곳 올림포스 신전까지 닿았습니다. 어느 날 가니메데가 산기슭에서 양들을 살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커다란 그림자가 땅을 덮었습니다. 제우스 신이 독수리로 몸을 바꾸어 내려온 것입니다. 신들의 왕조차 소년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가니메데를 낚아채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답게 양을 치던 소년은 사라졌고 아버지 트로스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올림포스에 닿자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신들의 술잔을 채우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늙지 않는 신비로운 음료인 넥타르를 따르는 일이 가니메데가 새로이 맞닥뜨린 운명이었습니다. 본래 이 일은 제우스의 딸 헤베가 하던 것이었지만 제우스는 아름다운 소년을 영원히 곁에 두고 보고 싶어서 가니메데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가니메데는 정든 고향과 가족, 양떼를 모두 뒤로 한 채 신들의 연회에서 항아리를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트로스 왕의 슬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뒤 왕은 매일같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제우스는 헤르메스 신을 보내 왕을 달래려 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죽지 않았소. 올림포스에서 죽지 않는 삶을 살며 영원히 신들을 섬길 것이요. 제우스는 보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멋진 말들을 주었습니다. 황금 포도나무를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물이 아들을 대신할 수 있었을까요? 세월이 흘러도 가니메데는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올림포스에 남았습니다. 신들의 잔을 채우며 늙지도 죽지도 않는 삶을 살았지요. 제우스는 자신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소년을 영원히 기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들고 물을 붓는 가니메데의 모습을 별자리로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물병자리입니다. 햇빛님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삶에서도 가끔 이런 부당한 강림이 들이닥치곤 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놓이거나 타인의 말과 시선에 의해 나의 본 모습이 갇혀버리기도 해요. 가니메데가 신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까닭은 그 삶과 과정에 자유의지가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성공한 삶이라 해도 그 대가가 소중한 일상을 송두리째 잃는 거라면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니메데가 붓는 물은 신들에게는 즐거움이겠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 혹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니메데 이야기처럼 우리가 겪는 부당한 아픔이나 슬픔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되고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 세상이 우리를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묶어두더라도
밤하늘 물병자리를 보며 우리가 바란 소박한 행복들을 잊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무비 미술동아리, 다음에도 멋진 그림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해피님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나무비 숲에 온기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